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 일단 차를 갓길에 세우시고 안전한 곳에 세우시고 호흡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이게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죽을 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들숨 날숨을 느끼시면서 안정을 찾은 다음에 다시 운전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들이마실 때 입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느낌, 공기를 내쉬면서 이 손바닥에 공기가 나오는 느낌,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고 공기가 나오는 이 느낌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하시면 금방 안정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공황 발작이 반복되는 병을 얘기하는데요. 공황 발작은 불안, 초조, 심계항진, 또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느낌, 발한 같은 극도의 불안 발작이 반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공황 발작은 약 일반 인구의 70%가 경험을 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고요. 흔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공황장애가 되는 건 아닌데 공황장애의 유병률은 약 3에서 8%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고 많이 뛰고 호흡이 곤란이 돼서 되게 그 내과를 먼저 찾아서 심장이랑 호흡 쪽에 검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심계항진이 있으면서 호흡 곤란이 있으면서 불안 초조 증상이 동반되면 이게 심장이나 호흡 문제가 아니라 공황장애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진단은 그 14가지 불안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진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4가지 증상이 전부 다 불안이라든지 초조, 호흡곤란, 발한, 심계항진, 초조감, 이런 불안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공황발작의 특징적인 건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처음 이제 면담할 때 제가 죽는 병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하고요, 인지행동 치료가 있는데요. 초기에 증상이 심하게 생길 때는 약물로 증상을 관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 다음에는 공황장애라는 병은 어떤 병인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공황 발작이 생겼는지, 그런 발작이 생기면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방 목적으로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약물 치료를 하고 나면 저는 항상 그 상비약을 드리거든요. 공황 발작이 오는 것 같으면 항상 드세요. 그리고 그걸 항상 지니고 다니세요.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상비약을 통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증상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 2가지 경험이 굉장히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대처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공황장애의 굉장히 중요한 증상인 예기 불안을 완화시키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상비약을 들고 다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제, 항불안제 하고요. 그 다음에 심계항진을 완화시켜주는 약, 그 2가지를 저는 처방해 드립니다. 초기에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만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질환이거든요. 근데 만성화되고 재발이 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가 뭐냐면 예기불안이에요. 내가 또 그런 공황 발작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남아 계신다면 그거는 재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기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한 상비약을 들고 다니시고, 또 평상시 스트레스 관리, 또 예방 목적으로 항우울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기불안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약을 먹으면 금방 좋아져요. 금방 좋아져서 많은 환우분들이 치료를 중단하거든요. 근데 되게 이 공황 발작이 생기는 이유가 스트레스하고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황 발작, 공황장애가 생기는데, 대개는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런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은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계속 남아있다면 예방 목적으로 유지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쉽게 재발해서 만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증상이 좋아졌다고 쉽게 치료를 중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약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안정제는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드시면 안 좋죠. 그건 상비약으로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드셔서 완화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우울제를 공황장애 치료 약물로 사용하는데 이건 의존성이 전혀 없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장복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약은 조금 오랫동안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 요인이 환경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장복을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정신력이 약하신 분들이 이 병에 걸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인내력과 정신력이 강하신 분들이 이 병에 잘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의지와 인내력이 강해서 그런 것들을 너무 참고 견디고 담아두시고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병을 키워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이나 공황발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력이 나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력이 너무 강하고 참을성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 자라를 보고 놀란 어떤 회로가 한번 생기면 이게 자라하고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아주 미약한 자극에 의해서도 쉽게 그 회로가 다시 활성화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공포 반응이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뇌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먹는 약은 모두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간격으로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비행기를 타야 되거나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상비약을 약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드시고 내가 그 불안 상황을 극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진료를 받고 약물 투여를 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적어도 1년은 꾸준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이게 쉽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구조가 우리 뇌이기 때문에 뭐 간같이 빨리 회복이 되는 곳이 아니라서 꾸준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완치가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죠. 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을 혼자서 담아두고 이게 삭히고 마음속에서 계속 하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일종의 한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릇이 넘치면 이게 공황발작이나 불안장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 넘치지 않도록 항상 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명상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해 가는 것이 이 불안 발작, 공황장애를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건 운전하고요, 기계 조작이에요. 네, 이제 운전 중에 갑자기 공황 발작이 오면 극심한 공포 상태가 되면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이제 갑자기 이제 굉장히 넓었던 시야가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또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항우울제 말고 이제 항불안제를 복용을 하다 보면 이게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을 복용하고 상태에서 졸음 운전 때문에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정제를 상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공황장애를 느끼시면요, 일단은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시고 호흡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걸 적어도 한 2분에서 5분 정도 꾸준히 느끼시는 게 중요한데요. 약 5cm에서 10cm 앞에 손을 대시고 공기가 들어가는 건 입 주위로 느끼시고 공기가 나오는 걸 손바닥으로 느끼시면서 내 몸에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2분에서 5분 정도 꾸준히 집중하면서 호흡을 하시면
그 공황 발작 증상이 완화되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심장이 완화되는 거죠. 심장이 굉장히 심계항진이 되면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증상 자체가 완화되고 차분해집니다. 2분에서 5분 정도 호흡에 집중하시면요,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던 것이 조금씩 가라앉고 죽을 것 같은 느낌, 호흡곤란 증상이 완화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운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운전을 하시다가 그 증상이 되시면 다시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시고 또 호흡에 집중하시고 안정이 되면 다시 운전을 하시고,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면 내가 호흡을 통해서 증상을 관리할 수 있구나, 아, 증상이 좋아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공황 발작이 오면 심장이 여기서 뛰어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 심장이 뛰는 게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심장이 이게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든지 여기서 뛰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이게 숨을 내가 쉬고 있는데 이게 질식하는 것 같은 느낌, 숨이 안 들어가고 공기가 안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정을 취하는 순간 싹 가라앉으면서 편안해지는 느낌을 경험하시면 그때 운전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항불안제, 진정수면제를 상복하시는 경우에는요, 졸음이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운전을 하거나 위험한 기계 조작을 안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는 의존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가끔씩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방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약 종류에 따라서 사정지연이라든지 발기부전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용량을 조절하면 충분히 해소되는 부작용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기준은 이 증상 때문에, 예를 들면 예기불안, 그러니까 또 이런 증상이 오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일상의 기능을 하는데 장애가 생기면 반드시 약물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장애가 특별히 없다면 본인이 뭐 운동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같은 것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해보실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 데까지 지장이 초래한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는 꼭 전문가를 찾아서 약물 치료를 시작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공황장애가 최근에 많은 유명인들이 본인도 공황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게 굉장히 흔한 병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병을 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일상의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나 정신질환이라고 오해해서 병을 숨겨서 병을 키우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